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외신들 K2 전차 추가 성능 보장으로 한국산 파워팩 장착 결정, 이런 주제와 독일이 국방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타우러스 네로라는 성능 개량형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 그리고 하나가 INC라는 회사와 천무 로켓의 ADSI 명령과 제어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0월 28일 164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여러 안건이 통과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2 전차의 국산 파워팩 장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외신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채널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모든 밀매들이 다 아는 것처럼 K2 흑표 전차가 맨 처음에 국산 파워팩 장착을 할 때 과도하게 정해진 규칙을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K2 흑표 전차 국산 파워팩을 만들 때 군 당국도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 그리고 K9 자주포의 사례, 그 다음에 105mm 포를 장착한 K1 전차의 사례, 이런 거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강요를 해서 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이번에도 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볼 것 같으면 독일 기어박스는 많은 아량을 베풀어가지고 팬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변속 횟수를 만회, 그리고 팬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회, 이렇게 해주고 국산은 57,000회가 넘는 횟수를 변속을 했어도 320시간 내에 9,600km를 주파해야 한다는 규정을 세워서 탈락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320시간에 9,600km를 주행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아니라 원래 전차의 기어박스 교체 주기가 9,600km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고, 물론 S&T도 많은 잡음을 내서 밀매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은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했고, 320시간의 성능 시험에서 360시간 만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 그래서 해당 업체가 앞으로 모든 전차의 국산 파워팩에 대해서는 100% 품질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간신히 통과를 했는데, 이미 S&T에서 개발한 기어박스가 터키에 수출돼가지고 성능 시험을 끝내가지고 터키 전차에 전력화를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또 한 번 브레이크를 걸고 넘어지면은 수출하는데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통과를 시켜줬다는 건데, 어찌됐든 이제 한국산 K2 전차, 그리고 한국군에 납품하는 K2 전차에는 국산 파워팩이 장착된다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소식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K2 흑표 전차는 한국군뿐만 아니라 전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나토 국가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추가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늘어가기 때문에 군 당국이나 해당 업체나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중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밀매의 한 사람으로서 국산 K2 전차에 국산 파워팩이 장착되게 되어가지고 대수와 수출에 다 함께 사용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이 미사일을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독일이 성능 개량을 해서 타우러스 네로라는 엄청난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개발의 핵심 요지는 정확도를 더 높였고, 사거리를 더 늘렸고, 폭발량을 훨씬 더 늘렸다,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독일이 타우러스 네로라는 새로운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눈여겨보면서 과연 전쟁의 승패를 가를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뭔가, 이거를 연구를 해서 얻은 결과물이 바로 타우러스 네로라는 겁니다. 전력화는 2029년도부터 시작되고, 정확하게 구체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어떤 구조물도 다 관통을 하고 어떤 제밍도 다 통과를 하고 기존의 사거리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성능인데, 우리나라도 이미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FA-50에 장착하기 위해서 이미 개발이 끝났다는 소식이 있고, KF-21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어서 한국도 이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소식은 하나가 천무 다연장 로켓의 INC라는 회사의 ADSI라는 첨단 명령 및 제어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통합을 한
효과는 그 시스템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 군대가 언제라도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무다연장 로켓의 수출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을 예상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더 정확한 군사정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코페스 정치정보 채널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